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계속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 그리고 어제는 뭐 하한가 종목들의 속출, 그러니까 뭐 그에 따른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미국 시장은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뭐 PC 발표, 다음 주에 FOMC 뭐 여러 가지 미국도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가 참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층 인터뷰 오늘은 빅테크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명수요? 이 활명수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하루 엔진이라는 그 건강 기능식품이더라고요. 저 아침에 오늘 진짜 눈이 안 떠지는데 위시 헬시 이 하루 엔진이 요거 먹으면 이제 하루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쪽에 보니까 초록 색깔은 포맨, 남성분들의 기초 영양, 그리고 뭐 혈행이나 눈, 건강, 간 건강, 그리고 지구력 증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이고요. 이쪽은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RTG 오메가3. 오메가 중에서도 RTG 먹어야 되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드시던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아, 이거 좀 아침에 하나당 먹으면 되겠네요. 저도 한번 하루 엔진을 통해서, 하루 엔진을 장착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여의도 오자마자 한 3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이렇게 감고 왔습니다. 월요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피곤한 건 왜 때문일까 고민해 봤더니 오늘 아침부터 밥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아침 거르지 마시고요. 활기찬 오전의 아침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하락했고요. 다우나 S&P 500 지수는 좀 올랐는데 경기에 대한 부진 그리고 경기를 계속해서 침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 발표들이 쭉 있었고요. 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거 그동안 빅테크 주들이 1분기 내내 상대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는 0.2% 상승, S&P 500은 0.09%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막판에 낙폭을 줄여가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0.29% 소폭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혼조를 막 보이다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한 건 그 10시 한 30분 정도에 나왔던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권을 유지했었던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인이 됐습니다. 제조지수 마이너스 2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이 마이너스 15.7이었는데요. 이 대비해서 더 많이 하락폭이 커진 거고요.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 마이너스 14.6을 예상을 했는데 이 또한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경기는 더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제조업 쪽에서의 더 악화된 환경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카고연은의 전미 활동 지수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는데 마이너스 0.19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돌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요. 이러한 경기 관련한 지표들이 좀 안 좋자 빅테크 주식들은 좀 약세 쪽으로 다시 기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25일,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죠. 뭐 알파벳, 그리고 메타 등의 실적들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이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전체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는 시각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는 이미 낮춰진 상태인데 이것마저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올랐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종목들의 움직임 중에서는요, 맵을 좀 보도록 할까요? 디즈니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여기 지금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넷플릭스 디즈니 보이시죠? 넷플릭스는 0.32% 강세, 디즈니는 0.12% 감과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어제 저희가 리프트, 우버의 경쟁사 리프트의 감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디즈니도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7,000명 감원하겠다 올해.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말 1차 해고에 이어서 이번에 2차 해고에 나섰는데 2차 구조 조정까지 마무리 지으면 감원 인원은 현재 4,000명이고요. 여름이 오기 전까지 3차 해고까지 단행하면서 7,000명의 감원 계획을 채우겠다. 라고 합니다. 이 밥아이거 CEO가 구원투수로 한시적으로 등판하고 나서 바로 이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4,000명까지 감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코카콜라의 장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약보합권 0.1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쉽게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주가가 1.53% 하락을 했죠.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좀 부진해서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62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서한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는데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 과도하게 좀 행동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드와 GM의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JP모건에서는 이 두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 하락 속에서 여기 아래 GM과 포드는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중국의 여행 수요가 다시금 유가를 상승하게 만들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1% 정도 올랐습니다. 78달러 선, 80달러는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건데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섰습니다. 엑스모빌 1.89%, 쉐브론 1.4%,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타 페트롤리움도 1%대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 종목들 약간 희비가 엇갈렸죠. 마이크로소프트 1.4% 하락, 애플은 강보합권, 그리고 구글은 0.53% 상승, 메타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었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0.7% 하락이었는데요. 반도체 쪽이 약간 부진하죠. 지금 중국 제재 관련해서 우려를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는 마이크론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인텔의 주가도 2%대, AMD 0.97%, 엔비디아 주가는 0.2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헬스케어 섹터는 일라릴리나 파이자는 조금 쉬어갔는데 존슨앤존슨, 에브비, 머크 등의 종목들은 모두 상승 흐름 1% 안팎으로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금융주의 주가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퍼스트 리퍼블릭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제2의 SVB 사태를 야기시킬 또 다른 은행, 지역은행으로, 지방은행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이 꼽혔는데 1분기 동안 회사의 예금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계장 후 거래에서 7% 이상 하락을 했고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올랐는데 장 마감 후에는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티커명은 FRC입니다. 예, 더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19% 넘는 하락세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일라일릴리 앞서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저혈당 치료제 바크시밀을 엠퍼스타 제약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 주말 동안에 이제 뉴저지 파산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역시나 월요일장에서는 35%가량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의 모기업 폭스코퍼레이션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간판 앵커 터커 칼슨과의 계약 해지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판 앵커가 빠지면서 주가는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혜택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시티에서 이 매도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빅테크 실적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에 따른 관망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각각 기업들의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키포인트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가 또 감기에 걸리셨어요. 요즘에 네네. 또 일교차가 되게 심하고 먼지도 많아가지고 기관지가 네.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른 데는 문제는 없는데, 네.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그쵸.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일요일에 그 목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화요일에 방송 어떡하나. 네, 이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번 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대체 어떻게 나올 예정인지가 시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싹 째려보면서 얼마나 잘 나오나 혹은 얼마 안 좋으면은 또 얼마나 많이 뭐가 꺾였으려나 하는 네. 걱정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을 지금까지는 이제 보여줬었는데. 네. 그거와 별개로 4월 달에 증시가 굉장히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네. 잠잠하죠. 그냥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이고 그쵸. 빅테크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결과로 이제 아마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실적 중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갖고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4월 내내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데가 그 4월 달 그 증시의 지금 분봉이거든요. 60분 분봉인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수 변동은 지수의 그 최종적인 그 변동은 별로 없는데 하루 동안에 변동폭은 꽤 컸습니다. 하루 동안 변동폭이요? 네. 그래서 최저와 최고점은 꽤 컸어요. 그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도 막 많이 가고 그 종목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루했을 약간의 지루함과 포모와 막 그런 거를 느끼셨을 텐데 아마 뭐 이번 주에 결국에는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 결론이 네, 좀 위든 아래든. 네. 좋아야 할 텐데 일단 박스권을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래로 쪽을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계속 막 세린메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참, 근데 뭐 통계가 뭐 유의미하기는 한데 네네.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요번에 뭐 SBB 사태에도 뭐 갑자기 터진 거고, 네. 네, 뭐 코로나도 다 마찬가지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세리메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뭐 저도 뭐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하기는 한데 제가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혹시라도 좀 주가가 그러니까 그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네, 컨퍼런스 콜에서 AI로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또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그 나스닥과 S&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4개가 30%입니다. 그리고 S&P는 메타가 뒤에 있기는 한데 한 13%, 14%? 이 정도 돼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따라서 아마 그 지수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그쵸? 전달 드리겠죠? 네, 내일 새벽 5시에서 5시 10분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 구성을 보시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하는 곳이고 여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모어 퍼스널 컴퓨팅은 이제 윈도우 하는 곳입니다. 비중이 되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꽤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 실적 발표의 포인트는 PC 출하량 감소되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되는 거, 그리고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는지 요거 좀 세 개를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 최근에 그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PC 출하량이 뭐 역대급으로 뭐 감소했다 맞아요. 막 그런 기사를 아마 한 2주, 3주 전에 그래서 그때도 뭐 애플 맥 출하량이 많이 줄어서 맞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월드와이드로, PC의 출하량이, 이제 애플이 지금 40%고, 마이너스 40%입니다. YOY로.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큰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다 컴퓨터 관련된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잘 안 팔리면 이 성장성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은 네. 컴퓨터를 새로 아예 기계를 사지 않아도 뭐 네. 윈도우가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애저를 사용 안 했던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새로 뭔가 구독을 한다거나 네. 이러면 그래 조금 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 뭔가 예. 새로운 컴퓨터를 사야지 네. 더 많은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자연적인 성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성장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성장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더 팔려야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잘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게 지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비중이 좀 커요. 41%. 네, 41%나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 큽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지금 그 부분인데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에서 지금 클라우드 비용을 지금 감축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뭐 그 서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주문들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겠구나.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걱정을 해서 가이던스를 많이 낮춰놓기는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막 되게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사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네.
1번 PC 출하량 감소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환경. 네. 2번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도 부정적인 환경인데 네. 전 3번은 약간 좀 기대되는데요. 요새 빙이 네. 되게 또 열심히 막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빙 사용해 보셨습니까? 해봤는데 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된 게 네. 엣지를 사용을 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뭐 빙이 뜨더라고요. 자꾸 뭘 로그인 하래요. 네. 뭔데 자꾸 로그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그 챗 GPT처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잘 저는 사용 안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꽤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여기 그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제 구글이 이제 너무 압도적이니까 구글을 빼고. 빼고 미국 시장에서 나머지 이제 검색 엔진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빙이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후도 지금 다 제쳤고요. 오. 뭐 나머지 애들 다 밑에 있고 지금 위에서 올라오는 덕덕고라는 애만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이거 미국에서 지금 꽤 선풍적인 이름 뭐라고요? 덕덕고. 덕덕고? 네. 왜 덕덕고예요? 아,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약간 수건 돌리기 같은 덕덕구스의 약간 그런 그 단어를 그런 그 단어를 이제 차용해가지고 네네. 덕덕고라는 걸 이제 만든 거고 이게 뭐냐면 오.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검색 엔진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사생활 네. 보호를 해주는 거군요. 이게 크롬도 이제 그 뭐죠? 그 다크 모드가 있잖아요. 네네. 다크 모드도 사용자 검색 왠지 이제 개인정보 수집 안 할 것 같은데 다 해요? 다크 모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우리 컴퓨터에서는 다 없어져요. 근데 상대방 그 사이트에서는 내가 들어간 거 다 알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덕덕구는 둘 다 차단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비밀스럽게 뭔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네, 비밀스럽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덕덕고를 네,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팁 많이 드렸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1분기가 그 네. 챗GPT 그 붙이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갔겠죠?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실적 발표 때 확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확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라는 걸 알고 가이던스도 좀 낮춰놨는데 시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컨퍼런스 콜에서 도대체 AI 지금 상업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상업화 언제 할 거냐고 수익화 언제 할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그 상업화 계획들을 시장에서는 궁금해하고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지금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주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5시에서 5시 10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가 되더라도 아마 컨퍼런스 콜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주가는 좀 등락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알파벳. 네. 알파벳은 어떨까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게 광고 수익을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알파벳 제가 매출 구성을 좀 보면 네. 이게 검색, 유튜브, 네트워크 이게 전부 다 광고거든요. 뭐 결국 유튜브도 유튜브 광고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 구글 애드센스 거든요. 그 우리 블로그 들어가면 그 광고 붙는 거. 그렇죠. 네네. 그건데 이거 비중이 지금 80%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고 매출이 감소하면 뭐 타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로 지금 광고 지출을 좀 줄이는 지금 상황이고 특히나 그 광고 크립토 쪽에서 광고가 지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크립토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빠져나갔는데 그거를 지금 메이크업 해줄 만한 지금 산업이 아직 뭐 크지는 않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 고무적인 거는 그 여행과 그 서비스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쪽이 예전에 광고가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코로나 전에 2019년 기준으로 여행과 엔터 쪽의 광고 그 순위가 한 5등 정도 돼요. 구글에서. 굉장히 좀 많았던.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쪽 산업들이 얼마나 그 광고 쪽을 좀 채워줄 수 있을지가 네네. 좀 중요하고 요 두 번째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도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글은 뭐죠? 구글은 이름이 뭐였죠? 구글 클라우드예요. 구글 클라우드.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벌고 있고 아마존을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은 지금 성장세가 꺾여버리면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꺾여버리면 아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 좀 시장에 좀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의 성장성이 꽤 높아요. 32%나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막 들리는 말로는 이게 일대로 좀 내려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요 클라우드 성장도 좀 잘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알파벳의 클라우드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그 뭐라 그러죠?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애저는 좀 업무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네. 하는데 약간 구글 클라우드는 보통 개인적인 소장용이나 아니면 메일 보낼 때 대용량일 네네. 때 그냥 아, 이렇게 올려서 네네. 보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좀 아, 결이 다른 거라서 그건 이제 그 소비자 단에서는 이제 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클라우드는 소비자보다는 음. 기업 단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요? 네네네. 구글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과 좀 협업을 하는지 어떤 음. 기업들이 고객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점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시장 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AWS랑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계속 뺏기고 있다는 네.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하고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네, 검색 엔진 관련 코멘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삼성이 MS 빙 탑재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거 삼성에서 낸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코멘트를 저희가 지금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 꼭 나와야 될 대답 아닙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연 매출이 4조인가요? 네네, 4조가 네, 발생한다고 네, 했나요? 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빙이 지금까지 요 그림을 보시면 모바일에서 구글이 압도적이에요. 95%, 96%고 빙이 1%도 안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 안드로이드 쪽에 만약에 지금 기본 탑재로 뺏긴다면? 기본 탑재에 뺏기게 된다면 이 시장 점유율이 아마 급속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구글의 약간 검색 엔진의 아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를 조금 더 잘 봐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구글도 AI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지금 빙한테 지금 뺏길랑 말랑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들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래에 대한 구글의 지금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마 뭐 좋게 나올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 기사로 순다르 피차이 CEO가 나와서 굉장히 우리 이제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말로만 했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우리가 삼성 갤럭시는 안드로이드를 네. 쓰잖아요. 네. 근데 삼성 갤럭시에서 구글 기본 검색 엔진만 뺀다 이게 가능해요? 네, 그건 가능하죠. 안드로이드 그럼 너네 못 써 뭐 이렇게 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단편적인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완전 전쟁인 전쟁인 거죠. 거죠. 네. 약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알파벳 쪽이 슈퍼 을이었다면 지금 구조는 약간 달라진 건가요? 삼성 쪽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쵸. 이제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떤 거를 지금 탑재할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결정 뭐 삼성이 우선은 지금은 키를 쥐고 있기는 한데 구글과 이제 협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구글도 분명히 대응책을 지금 열심히 좀 내놓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정말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이 그 갤럭시에서 빠지게 된다면 네. 타격이 네, 있을 것이다. 주가 타격이 아마 꽤 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 보도록 할까요? 네, 메타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사실 올 초부터 주가가 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강하게 올랐던 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뭐 네. 이런 심리도 좀 많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용을 과다하게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강했고 그쵸. 그거를 주커버그가 발표도 되게 많이 했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감원, 감축, 뭐 비용 축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는 이제 인건비입니다. 이제 비용 감축인데 인건비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관리비에 이제 그
그 포함이 이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요 추이를 보시면 요게 이제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요 일반 관리비의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12%까지 올랐어요. 22년 3분기에 이때가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에 발표를 하는 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한 8%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 아마 2분기에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22년 1분기 수준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되게 높은데 비용의 꽤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되게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고를 할 때 아무래도 그 해고되면서 세이브되는 그 비용이 그대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좀 그 인건비를 이제 감축하라는 거에 네.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네. 투자 지출을 축소한다고요? 투자 지출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 계획 세워놓은 거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름까지 메타로 바꿔놓고 투자 계획을 축소한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미 지난 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메타버스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이름을 그럼 왜 메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메타로 바꾸고 다시 또 설명 변경할 것 같아요. 요 R&D 비용 한번 보세요.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20%에서 3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 33%까지 오르고 지금 떨어지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요번에 메타버스와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뭐 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그런 좀 그 반응을 좀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참 크죠. 네네, 이 이슈가 굉장히 크죠. 요 그림 그 광고 기억나시죠? 뭐죠? 그 기억이 안 나요. 이거 TV 광고 작년 네. 재작년인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했었는데 네. 자기 이렇게 막 그 자기가 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 비서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이거 딱 누르면 다 팡팡팡 터지면서 다 지워지는? 없어지는. 알고 보니 모든 앱이 나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쵸. 그래서 아이폰은 안전해요. 뭐 이런 광고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애플 프라이버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의 그 데이터를 갖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 데이터를 그 활용해가지고 타겟 광고를 다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막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그 기업 그 개인들의 정보를 지금 갖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갖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전보다 적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적은 데이터로 동일한 효율성을 지금 창출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는지를 저희가 조금 확인을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를 정리를 해보면 비용 감축 뭐 메타버스 뭐 요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애플 프라이버시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해요. 거기다 플러스 메타도 당연히 물어보겠죠. 네. AI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미 한 달 전에 이제 발표를 하긴 했어요. AI 관련돼서 우리들이 라마라는 언어 모델도 지금 발표를 했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메타에 대한 AI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좀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좀 서프라이즈로 또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3인방에 대한 포인트들을 쭉 짚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실적 발표되고 난 후에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아, 그게 참 어렵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네. 그 EPS 추이를 분기별 추이를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요번 1분기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요번 분기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도 줄 거 아니에요. 다음 분기든 다다음 분기든.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보고 이번 분기가 바닥이라는 시그널만 나오면 혹은 다음 분기 정도면 그래도 거의 바닥이다. 이번 분기 다음 분기가 거의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시그널만 우리가 받으면 아마 주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AI 관련된 코멘트들이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나올 그런 그 기업의 실적들을 좀 상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지는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시장이 낮아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좀 뭐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또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그에 따른 포인트들 세 가지 짚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저희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저 스노우피크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때 입고 나서 왜 저는 그 어르신 분들이 등산복이나 편안한 그런 그러니까 바람막이 소재 옷을 자주 입으시는지 알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제도 그냥 동네 나갈 때도 편하게 돌아다닐 때도 자꾸 이렇게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PPL이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편하더라. 근데 스노우피크에는 감성도 있더라. 라는 걸 TMI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부러워하셨죠? 네, 스노우피크와 함께 하세요. 미주미도.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뭘 가장 눈치를 볼까요? 앞선 코너에서 권동우 부장께서 빅테크 실적 네. 이제 내일이랑 모레 잇따라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빅테크 실적 주간 에 대한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앞선 코너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딱 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뭐죠? 알파벳이죠. 알파벳.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나고 나면 알파벳이 왜 이렇게 속상하냐, 많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이번 실적 시즌에 관심이 있다는 개인적인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 딴 거보다는 알파벳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다른 거와 달리 지금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여전히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저게 아래에 있고요. 주가는 알파벳이 이렇게 당한 적이 없는데 4분기 연속 내일은 이제 주당이 1.02달러가 예상됐고 매출도 뭐 몇백 달러 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스하느냐 비트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 주식에 해보셨던 분들은 미국 주식은 한 75% 정도가 항상 비트합니다. 이번에도 한 74%, 75% 정도는 나오고 아주 강할 때는 거의 85%. 이게 상해율도 보통 7, 8%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이 언니 서프라이즈예요, 미국은. 근데요, 이제 다들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죠. 안 하셔서 그렇죠. 알파벳이요. 최근까지요. 4분기 연속으로 미스였어요? 매출도 미스, 이익도 미스. 그러면 보통 좀 눈높이를 네. 회사 측에서 낮출 법도 한데 네. 안 낮추네요? 눈높이는 계속 낮췄죠. 근데도- 눈높이 낮추라도 그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가 또 얘기하는 건 애널리스트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 내일도 1.02달러도 애널리스트 의견입니다. 그 가이던스는 다른 거고 네. 가이던스랑 상관없이 뭐 그걸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건데 하여튼 4분기 연속 마이너스 났었어요. 미스했어요. 매출이. 그런 것도 아주 이상한 기업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 발표할 실적이 이익이나 매출을 좀 상회하면 좀 상회하고 약간 의견만 앞서 얘기한 대로 네. 가이던스만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목소리 나오면 딴 건 모르더라도 그거는 4분기 연속 이거 심하잖아요, 솔직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네네. 뭐 이렇게 막 따져봤을 때 네. 뭐 광고 매출 조금 이제 관광 쪽 아까 전에 여행 쪽 그런 네네. 부분 조금 올라가는 기대감 빼고는 네. 뭐 안드로이드 갤럭시에서도 막 나올 것 같고 예.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맞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재미없을 때 보면
악재밖에 안 들려요. 네. 아니 지금 뭐 엄청 좋다, 지금 엄청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악재가 난무해 왔다는 거죠 지금요. 그쵸.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광고가 조금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광고와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인터퍼블릭 그룹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IPG인 걸 겁니다. IPG. 그리고 또 이 방송 통해서도 소개됐던 적이 있는데 트레이드 데스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거나 네. 살아 있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좀 있죠. 네. 자,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뚜껑을 네. 함께 네.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우나 S&P 500은 소폭 상승했지만 뭐 상승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나스닥도 하락했지만 나스닥이 하락을 뭐 의미를 소폭?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이제 유가가 좀 하면서 좀 에너지 주가 1.5% 올라갔고요. 헬스케어가 여전히 강합니다. 헬스케어.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좀 올라갔고요. 유틸리티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면 약간 좀 따분한 주식들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모르겠다. 되겠고요. 금리는 이제 3일째 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5월 초에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나올 때 그때 또 방향성을 또 한번 찾을 수 있겠으나 이게 계속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는 이제 보합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어제 마감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장 상황이 되겠고요. 금값은 또 3일 만에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값이 또 2,000달러 언저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 원달러라 그러죠. 정확히 보면 달러 원인데 달러 원 가격이 어저께 1,320몇 원 되면서 올해 연초 되면 최고로 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값 자체 있죠. 한국에서 금값은 거의 최고 수준이 올해의 최고 수준을 가는 그런 흐름이죠.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원달러 원달러 이런 흐름은요. 달러 환율이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어저께는 제가 잠시 전에 새벽에 봤는데 어저께 1,330원이 1,335원. 올해 들어서는 최고치 같던데요? 네, 올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하여튼 지금 달러 원화 약세가 좀 계속 심해지고 있네요. 네, 그게 지금 문제죠 지금요. 어찌 됐건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그리고 하여튼 국내 시장도 상당히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난리가 또 났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시작하면서 뭐 하한가 들어간 것 때문에 쏟아지고. 그렇죠. 뭐 CFD 문제다 뭐. 그 문제 저는 모르죠. 모르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CJ 같은 경우가 무슨 상한가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12% 끝났더라만요. CJ가 하한가. 종가가 하한가? 14% 예. 하락. 그러니까 장 시작할 때 거의 한가 들어갔다가 네, 맞아요. 마이너스 12%가 13%.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시장. 뭐 이유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 것이 좀 이어나고 있는 상당히 걱정되는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네. 그 외환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여서 걱정이죠. 우리나라 환율이 뭐 달러 대비해서도 약세지만 지금 유로 대비해서도 약세고 전체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 다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건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환율의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인이요. 개인의 살림살이에서도 계속 그 적자가 심해지고 대출이 적자가 심해지면 뭔가 좀 쫄리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거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수지가 있죠. 무역 수지 있고 경상 수지 있지만 무역 수지가 13개월, 경상 수지 2개월 연속 적자 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반농담으로 경상수지에는 배당금 이런 게 포함되잖아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래서 배당금 많이 부수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아 진짜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예. 그래서 전 나름 애국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움직임 봤고요. 네. 특징적인 기업들 먼저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뭐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는 영 반응이 좀 미지근한 콜라였네요. 김 빠진 코카콜라 콜라? 나중에 뭐 퀴즈라도 내려는데 먼저 답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앞서 나서 이게 네. 뭐냐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예, 못 들으신 걸로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기업이냐는 거지 이게. 네, 뭘까요? 이게 주가고요. 제일 위에가 1970년, 60년대 후반부터 주가입니다. 주가. 그 주당 배당입니다. 주당 배당금. 계속 올렸고요. 네. 배당 수익률은 이제 주가랑 주가 배당금 올리지만 주가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가랑 주당 배당금 배당 수익률이죠. 네. 그죠? 매력적이면서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이거였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죠.
아니 코카콜라를 네. 우리가 그냥 정말 필수 소비재처럼 소비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잖아요. 예, 맞죠. 필수 소비재죠. 사실 저는 잘 안 먹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여행을 가거나 네. 고속도로 휴게소 가거나 네. 그럼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어저께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랄 게 몇 가지 있잖아요. 포인트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속도로 우리나라는 휴게소에서? 어디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얘기를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화장실 돈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면 어디나 화장실 깨끗하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호텔 같이 돼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그리고 먹는 게 진짜 넘쳐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고속도로 프리웨이 이런 데 가면 진짜 몇십 마일 가갖고 하나씩 있는데 웬만한 데면 하나는 맥도날드가 있고 하나는 버거킹, 또 하나는 KFC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깔려있는 게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안 먹던 사람도 마시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코카콜라고 내일은 펩시콜라거든요. 펩시입니다. 펩시 나오는데 이번에 다 가격을 올렸다는 거예요. 가격 올려놨는데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그 볼륨도 늘어났고요. 북미는 이번에 볼륨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가격만 올랐죠. 그래서 미국과 아시아는 지금 10%가 볼륨 자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밤에 뭐 요즘 이제 이사 가고 그래갖고 뭐 자꾸 물건 사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때 저녁 먹는데 생수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켜야죠. 언제 시켜서 언제 옵니까? 그럼 그날 먹어야 편의점 되는데 가야죠. 바로 내려가서 사오거든요. 그런 게 바로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런 느낌의 주식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이런 같은 느낌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주당 이익은 68센트, 전망은 64센트였거든요. 그리고 109.6억 달러에 108억 달러 다 비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배당하면 코카콜라잖아요. 62년째 배당을 올렸다고요. 네, 62년째 늘었죠. 그래도 P&G보다는 좀 적죠. 배당 성향은 65.6%. 그러니까 번 거의 3분의 1을 나눠주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것이 코카콜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치폴레입니다. 치폴레. 치폴레 오늘 카페에 어떤 회원님이 프랑스에 사시는 분인데 오늘 올려주셨어요. 새벽에. 오늘 저희 3프로 방송 보고 나서 네. 치폴레 얘기만 해서 직접 한번 가보셨다고. 정말요? 그래서 오늘 치폴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치폴레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 진짜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죠. 뭐. 근데 치플레는 0.1% 이게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오늘도 돌파했다가 이제 밀려나가고 이 사상체 효과에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조금 남았는데요. 또 치플레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 무시할 수 있지만 뭐 저게 뭐 되겠다냐 하지만 이런 걸 찾을 때 보면 이 정말 규모가 어떠냐 보면 포르춘 500 세상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 중에 450위.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치폴레를요. 아니 맛있다면서요. 맛있는 거는 각자의 취향이죠. 각자 이게 패스트푸드라는 그런 게 있고 이건 또 패스트 캐주얼의 개념으로 분류되거든요. 하여튼 괜찮죠. 특히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샐러드 이런 거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포케 이런 거 많이들 드시죠. 요즘에. 근데 뭐지 얘네들 샐러드 볼 같은 거가 또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들 먹죠. 어찌됐건 이게 대단한 회사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번스타인은 1,9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오늘 재확인했고요. 2023년에 토픽을 이미 제시했었는데요. 역시 올렸고요. 여기서 물론 목표 주가가 뭐 크게 뭐 차이가 지금 현재 가격 차이는 안 나지만 4월 이후에 보면 목표 주가를 단결같이 다 올려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도 역시 먹거리 회사, 맥도날드, 먹거리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볼랩인데요. 에볼랩은 일단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튼 최근에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 2, 3일 전을 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미장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팬데믹이 마무리된 이후에 의료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재개됐다는 거죠. 이것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우리나라, 중진국, 개발도상은 개발도상 나름대로의 의료 현대화를 위해서 돈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어찌되었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단 의료계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 하더라도 요즘 보면 몸에 부착하고 계신 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이 그림에 따르면 한 6%대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연평균 6% 이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항상 GDP의 2배, 3배가 나오면 진짜 고성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GDP보다 높은 거가 그러니까 기본이 벤치마크가 GDP거든요. 6%면 대단히 높은 성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스트라이커도 그런 기업입니다. 의료기기예요. 저게 일봉인가요? 아,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이요. 네, 주봉이 되겠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도 다 주봉입니다. 주봉. 이것도 다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홈페이지를 한 2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써 있습니다. 지금은 또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없다 하면 노벨 의학상도 없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자부심이 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뭐 테스트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다 제공한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메드트로닉은 이제 약간 재미없었다고 제가 금요일날 미자원 때 이게 이상하게 이거 하나 재미없는 주식이었는데요. 오늘 웰스파고에서 중립에서로 매수를 올렸어요. 그동안은 77에서 재미없었지만 77에서 110달러를 올린 것이 바로 메드트로닉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의료기기 쪽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알기도 어렵고요. 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2015년, 16년 책에부터 계속 썼던 ETF인데 이번에도 물론 써 있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의료기기 ETF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ETF로 제가 장기적으로 좋아하는 거가 군수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ITA랑 IHI가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IHI에 1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약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거 생명공학 전문하시는 분 아니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스턴 사이언티픽 스트라이커 메드트로닉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알지만 그 보통 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의료기기 ETF란 거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걸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해당되는 기업이. 그리고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것, 그리고 조그만 부품, 그리고 예를 들어 당뇨면 당뇨에 예를 들어서 진단이면 진단 페이퍼 있죠. 진단지. 그거 하는 우리는 또 전 세계 대표적인 기업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규모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이제 보링 스탁. 맞아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성장 기술주 섹터가 아닌 IT 섹터가 아닌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것이 전 상책이라 보고 있겠고요. 그게 뭐라고 불리던 간에 가치라고 불리건 방어라고 불리건 배당이라고 불리건 퀄리티라고 불리건 뭐라고 불리던 간에 아니면 가프라 그래서 우리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고 불리던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겨운 주식들 따분한 주식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따분한 주식 전성시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두 주식이라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저께 저희 월가우즈에서 이걸 딱 만들었어요. 이건 보시면 도대체 따분한 주식이 뭐냐라고. 보링 스탁. 네, 17분짜리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딱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프록트 앤 갬블, 퍼블릭 스토리지는 이제 물건 보관하는 리츠입니다, 이건요. 네. 리츠인데 퍼블릭 스토리지고 월마트, 코카콜라, 듀크 에너지는 이제 전력 회사입니다. 맥도날드, 코스트코가 막 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랄 게 이 미국에서 분류할 때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보링 스탁으로 분류하더라. 왜냐하면 이게 크게 엄청난 고속 성장보다는 필수 소비재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애플을 처음 사기 시작할 때 이유를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주 유행했던 말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여도 앵커께서 주주로 있는 벅시어 웨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좀 그런 좀 지겹고 따분하고 저런 주식이 뭐가 될 것 같냐 하는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을 담그시라. 그래서 IT 성장주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링 스탁에 대한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화요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밖에 약간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출근할 때 한 방울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비인가 싶었는데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비 맞으면 또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